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리그 최하위 팀의 경기장처럼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는 원정팀 성수의 발언, 그리고 그 침묵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팬들의 부정적 확신. 기어이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에서 토트넘은 기적 같은 무승부를 얻어냈지만 이 결과가 진정한 위기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전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호스퍼 캠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37 한류 엑스프레스에서 긴급 분석을 시작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6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승 1무로 공식전 2패에 불과한 표면적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버티는 팀의 모습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인 졸전은 이 팀이 공격할 줄 모르는 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 토트넘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위를 차지했던 강팀 AS 모나코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나코에는 일본 국가대표 미나미노 선수가 소속되어 있어 한국 팬들에게도 더욱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3점의 상실을 넘어섰는데 영국의 TPR 풋볼은 빌라 출신의 아그볼라가 남긴 발언을 전하며 토트넘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토트넘 홈구장은 너무 조용했다. 팀이 첫 골을 넣을 때만 잠시 노래를 불렀을 뿐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마치 팀이 리그 최하위에 있는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전문가들과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한 의심을 넘어 부정적 확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리그 첫 경기 이후 홈 3경기 무승, 그리고 토트넘의 리그 2패가 모두 홈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안방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팀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불과 4일 만에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2라운드까지 1승 1무였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라운드 스페인의 비아레알을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희망을 가졌으나 2라운드 노르웨이 모데 글림트와의 지옥의 원정에서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2대2 무승부를 간신히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토트넘을 향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끈질기게 버틸 줄 아는 팀이라고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공격을 할 줄 모르는 무력한 팀이라고 비판해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물론 무한한 사랑을 가진 팬들이라면 잘 싸우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와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위기는 비단 경기력뿐만이 아닙니다. 시즌 시작부터 10월 중순인 현재까지 부상자는 늘 6명에서 9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상당한 선수들이 모두 팀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솔랑케,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줄줄이 쓰러지면서 공격진의 무게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쿠두스가 유일한 자원으로 남아 사실상 독박 윙어가 된 상황이며 교체 자원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왼쪽은 더 심각합니다. 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의 빈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못하면서 21세 이하 프랑스 대표팀 레벨인 오도베르가 억지로 맡고 있습니다. 오도베르는 과거 몰리 소속일 때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 브레넌 존스는 프랭크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해 왼쪽 윙어 교체 출전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7번을 물려받았던 사비 시몬스의 영입은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공백뿐만 아니라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공백까지 채워줄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몬스는 리그 8경기에서 득점이 단 한 골도 없으며 고작 1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르츠급의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그는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전 토트넘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은 경기력이 형편없고 영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시몬스는 최근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사비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구단에 적응하고 있다. 그저 적응만으로 충분하다.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감쌌지만 데뷔전 도움 이후 공격 포인트가 전무한 현실은 팬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리그 8경기 2패, 챔피언스 리그 1승 1무라는 성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명, 바로 주앙 팔리냐의 대활약 덕분입니다.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팔리냐가 맡으면서 수비의 안정성이 더해졌고 적어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줄 아는 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챔스 3라운드 상대인 AS 모나코는 달랐습니다. 현재 리그 7위로 4승 2무 2패를 달리고 있으며 챔스 성적은 1무 1패로 좋지 못하지만 이 팀이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토트넘 입장에서 엄청난 불안 요소였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2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팀이라면 수비가 불안한 토트넘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AS 모나코전에 내세운 선발 라인업은 그의 고집과 신뢰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를 필두로 포로, 단수, 만도, 아츠그레이가 수비를 맡았고 중원에는 팔리냐와 벤탄쿠르, 베리발이 배치되었습니다. 공격진은 쿠두스, 히샬리송, 오도베르였습니다. 이 라인업은 아스톤빌라전에서 이미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다시 출전한 것으로 프랭크 감독이 현재 가장 신뢰하는 자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토트넘의 전력은 급감했는데 아스톤빌라전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빌드업 시 전진 패스나 롱볼을 뿌려주던 로메로의 공백은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결정적인 치명타였습니다. 모나코의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2만석이 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라 그런지 관중석은 마치 3부 리그나 카라바오컵 경기를 보는 것처럼 조용하고 썰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은 이 암울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전반전부터 토트넘은 여지없이 밀렸습니다. 전반 9분, 베리발이 어이없이 볼을 뺏기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찬스를 내주었지만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전혀 버티지 못하는 토트넘을 보며 차라리 다시 잠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한 선수의 기적과 같은 활약이 나와야만 골이 터질 것 같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도 기회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19분, 오도베르의 크로스가 언제 박스 안까지 침투했는지 모를 만도벤에게 연결되었고 만도벤은 공격수가 된 것처럼 헤딩슛을 연경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28분에는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중앙에서 왼쪽 박스 안으로 히샬리송에게 기가 막힌 패스가 연결되었는데 브라질리언 선수라면 바로 슈팅을 때리거나 부드러운 터치로 볼을 소유했어야 할 상황에서 어설픈 실력 때문에 슈팅 타이밍을 놓치면서 결국 수비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내내 토트넘은 모나코에 밀렸고 공수 양면에서 활약해주기를 기대했던 베리발은 실속 없이 2번이나 볼을 뺏기면서 오히려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나코의 결정적인 슈팅으로 실점 직전까지 갔으나 비카리오 골키퍼가 손끝으로 걷어내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슈팅 고용은 무려 11개였고 모나코의 기대 득점은 2.1에 육박한 반면 토트넘은 0.4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버틸 줄 아는 팀이라고 해야 할지 경기력이 최악이라고 해야 할지 모호했지만 지난 시즌 주전자원 이탈 상황에서도 버텼던 경험을 떠올리면 아마도 버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기적의 골이 아닌 기적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으로 혼자서 4골은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점이다 하는 순간들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반면 AS 모나코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게 만든 원흉이 있었으니 바로 미나미노였습니다. 미나미노는 후반전 중반에 교체 투입되어 팀 공격에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득점 기회마다 슈팅을 하늘로 날려버리면서 모나코 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